아니, 지영씨. 혹시 박수진씨 요즘 얼굴이 좀 달라 보이지 않아요? 어느 봄날 아침, 아직 쌀쌀한 기운이 남아있는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친구 김미선씨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흐린 하늘 아래, 우리는 장갑을 낀 채 벤치에 앉아 편의점 종이컵 커피로 손을 녹이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따뜻한 커피 향이 위로를 건네는 아침이었다. 네, 박수진 씨요. 우리 문화센터 그림 강좌에서 같이 수업 들었던 박수진 씨 말씀이세요. 맞아요. 지난주에 마트 반찬 코너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저도 모르게 2번이나 돌아봤다니까요. 글쎄, 얼굴이 얼마나 환해졌는지 마치 5년은 고사하고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 보였어요. 나는 깜짝 놀라 미선 씨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봤다. 화장품을 바꿨나? 아니면 피부과라도 다니기 시작했나? 제가 딱 그 생각을 했지 뭐예요. 저도 제일 먼저 그렇게 물어봤죠. 근데 박수진 씨가 껄껄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비싼 화장품은 언감생심이고요. 피부과는 무슨, 그럴 여유도 없어요. 라고요. 그럼 뭔가 특별한 걸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을 앞으로 숙이자 미선 씨는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바셀린만 바르고 있대요. 네, 바셀린이요. 나도 모르게 큰 소리가 튀어나왔다. 약국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하얗고 반투명한 옛날식 연고. 내게 바셀린은 어릴 적 팔꿈치나 무릎에 거칠거칠한 피부를 위해 엄마가 발라주던 말 그대로 국민 보습제 같은 이미지였다. 설마 그걸 얼굴에, 그것도 젊어진다고.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다. 한국에서는 주로 건조한 겨울철에 갈라진 손이나 입술에 바르는 용도로 많이 생각했지. 동안의 비결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처음엔 저도 제 귀를 의심했죠. 그런데 박수진 씨, 정말 피부가 통통하니 윤기까지 흐르는 거 있죠. 밤에 쌀알 만큼만 아주 얇게 바르면 돼요. 하고 물었더니 네, 딱 그것만요 하더라고요. 미선 씨, 진짜 딱 그것만으로요. 네,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났잖아요. 제가 올겨울 들어서 주름이 좀 깊어진 것 같아서 겁이 나가지고 비싼 에센스에 손을 댔거든요. 한 병에 10만 원 가까이 하는 거요. 근데 변화를 느꼈냐고요? 솔직히 거의 못 느꼈어요. 정말 그렇다.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도 확실히 젊어졌다고 단언할 만한 효과는 좀처럼 체감하기 어려운 법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느새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눈가 잔주름이나 볼처짐에 한숨을 내쉬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다. 관리라는 이름으로 이것저것 바르고는 있었지만 만족감은 늘 부족했다. 그 주말, 나는 문득 유튜브에서 바셀린 젊음이라고 검색해봤다. 그러자 화면에 영상 하나가 떴다. 화면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다. 87세 원로 의사가 말하는 단 하나의 피부 젊어지는 법. 호기심에 나는 그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 나타난 이는 정돈된 백발에 깨끗한 흰 가운을 입은 인자한 미소에 연로한 남성이었다. 차분한 말투는 어딘가 정겹고 신뢰감을 느끼게 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한 외과 의사 최성민이라고 합니다. 87세이지만 지금도 피부 연구는 매일의 일과처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50년간 환자들의 피부를 마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이가 들면 피부 수분은 계속 손실됩니다. 주름도 처짐도 모든 원인의 뿌리는 건조함입니다. 그러니 보습. 이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강조한 것이 바로 그 바셀린이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유명한 화장품 회사의 연구시설을 견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통에 6만 5천 원이나 하는 고급 크림이 개발되고 있었죠.
연구원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특허 기술로 최고의 보습력을 자랑합니다라고요. 그때 성분표를 보여주셨는데 최성민 교수님은 저도 모르게 눈을 의심했다고 한다. 놀랍게도 그 최고급 크림의 주성분은 바로 바셀린이었다.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찬장 한구석에 밀려나 있던 그 저렴한 보습제가 사실은 인류 화장품의 핵심이었다니. 교수님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물론 약간의 정제도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의 수분을 가두어 날아가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는 시중의 흰색 바셀린으로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실제 환자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72세의 주부 이정숙 씨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의 화장품을 사용하면서도 피부 건조와 주름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는 그녀에게 바셀린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싸구려로 하며 반신반의하는 듯했지만 3개월 후 마치 다른 사람처럼 윤기 있는 피부로 진료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기쁜 듯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교수님, 이렇게 효과를 느낀 건 처음이에요. 요즘 젊어지셨네요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변한다는 것은 분명 특별한 일이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일 꾸준히 노력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마치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처럼 작은 실천이 큰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깨달음이었다. 교수님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다. 스킨케어의 중요한 것은 비싼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일 밤 정성껏 자신을 보살피세요. 그런 꾸준함이 10년 후에 당신 얼굴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 가까운 드럭스토어에서 바셀린 한 통을 손에 쥐었다. 그날 드럭스토어에서 산 흰색 바셀린은 선반맨 아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작은 하얀 용기에 밋밋한 라벨. 고급 에센스와는 거리가 먼 소박한 모습이었지만 손에 든 순간 그 묵직함이 묘하게 든든하게 느껴졌던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곧바로 사용해 보기로 했다. 세면대 거울 앞에 서서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얼굴을 씻고 수건으로 가볍게 물기를 닦아낸 후 평소 애용하는 스킨토너를 피부에 충분히 흡수시켰다. 늘 거기서 끝났던 나의 스킨케어.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손가락 끝에 정말 쌀알 만큼만 바셀린을 덜었다. 그것을 손바닥으로 체온에 살짝 녹이면서 눈가, 입가, 볼 등 신경 쓰이는 부위에 아주 얇게 살며시 언뜻이 펴 발랐다. 이걸로 정말 변할까? 솔직히 반신반의했다. 향기도 없고 풍부한 보습감도 아니다. 그저 피부에 야른 막이 씌워진 듯한 느낌만 남을 뿐.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소박함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듯한 기분도 들었다. 마치 우리 옛 어머니들의 지혜처럼 화려함 대신 진정성을 택한 느낌이랄까. 다음 날 아침 일어나 거울을 들여다봤을 때 뭔가 조금 달라 보였다. 피부가 통통해졌나? 아니, 기분 탓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평소보다 건조하지 않았다. 그 눈 밑 잔주름도 덜 보이는 듯했다. 아주 미미한 변화였지만 그 미미한 차이가 오히려 확실한 만족감으로 남았다. 그 영상 속에서 최성민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다. 바셀린은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분을 가두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찻잔에 담긴 물도 뚜껑을 덮지 않으면 증발해버리죠. 바셀린은 그 뚜껑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나는 그 설명이 너무나 명쾌하게 이해되었다. 피부에 아무리 비싼 화장수를 발라도 그것이 금방 증발해버리면 소용이 없다. 하지만 거기에 뚜껑을 덮어두면 우리의 피부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좋은 성분을 채워 넣어도 그 위를 덮어주지 않으면 허사가 되는 것이다. 그날 밤부터 나의 피부는 조금씩
분명히 변하기 시작했다. 바셀린이 피부에 뚜껑을 덮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밤 스킨케어가 전보다 훨씬 더 정성스러워졌다. 하루의 끝에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는 시간은 신기하게도 마음까지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상 속에서 최성민 교수님이 더욱 효과적인 바셀린 조합을 소개하고 있었다. 그냥 바셀린만 바르는 것도 충분하지만 더 피부 변화를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는 스킨케어 제품과의 궁합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은 수분 앰플과의 조합이었다. 수분 앰플, 소위 보습용 세럼에는 히알루론산 등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금방 증발해버리죠. 교수님의 예시에는 69세의 송혜진 씨가 등장했다. 송혜진 씨는 딸이 선물해준 고가의 히알루론산 함유 세럼을 매일 밤 사용했지만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세럼을 바른 후 몇 분 정도 기다렸다가 바셀린을 아주 조금 얇게 덧발라 보세요. 그러면 세럼의 수분이 피부 속에 갇혀 다음날 아침에 촉촉함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송혜진 씨도 이 방법을 시도한 후 눈 밑 건조함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비싼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성과 지혜를 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스킨케어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우리 조상들이 귀한 약재를 정성껏 다려 피부에 바르던 지혜와도 일맥상통하는 듯했다. 다음으로 교수님이 소개한 것은 레티놀과의 병용이었다. 레티놀은 피부 턴오버를 촉진해주는 성분이지만 자극이 강에 맞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레티놀을 바른 후 바셀린을 덧바름으로써 피부를 보호하면서 효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74세의 오연희 씨가 모델 케이스였다. 오연희 씨는 레티놀 크림을 사용할 때마다 붉은 기가 올라와 중간에 사용을 포기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교수님의 방법대로 밤에만 얇게 바셀린을 덧바르기 시작하자 자극이 줄어들고 효과만 남았다고 한다. 바셀린이 마치 부드러운 이불처럼 레티놀의 강한 자극을 완화해준다는 교수님의 비유가 왠지 모르게 마음에 남았다. 그리고 내가 특히 흥미를 느낀 것은 미백 에센스와의 조합이었다. 나이가 들면서 신경 쓰이는 기미나 잡티. 미백 성분이 들어있는 에센스를 바른 후 바셀린으로 뚜껑을 덮으면 그 성분이 오랫동안 머물러 더 잘 흡수될 수 있습니다. 최성민 교수님의 사모님께서 이 방법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3개월 만에 볼에 기미가 옅어졌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실천에 옮겼다. 밤 피부관리 마지막 단계에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내 볼을 감싸듯 바셀린을 바른다. 그것만으로도 내일 아침이 조금 기대되는 것이다. 마치 꼼꼼한 관리로 복권이라도 맞은 기분이랄까?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강조했던 것은 너무 많이 바르지 않는 것이었다. 바셀린은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얇게, 쌀알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두껍게 바르면 오히려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도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듬뿍 바르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끈적거렸던 적이 있었다. 지금은 손가락 끝으로 따뜻하게 녹인 후 살며시 마치 피부를 보호하는 베일을 씌우는 듯한 마음으로 바르려고 노력한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얼굴에 이렇게 부드럽게 손댄 것이 얼마만일까? 거울 속에 비친 나와 제대로 마주하는 시간. 그것은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살피는 소중한 순간인지도 모른다. 밤의 바셀린. 그것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나의 일상을 변화시켜 주었다. 피부라는 것은 정말 신기한 것이다. 얼굴만 신경 쓴다고 생각했지만 뜻밖의 곳에서 나이가 드러나기도 한다. 어느 날 최성민 교수님의 진료실에 강희숙 씨라는 78세의 부인이 찾아왔다고 한다. 밝고 잘 웃는 분이었지만 한 가지 고민을 털어놓았다. 교수님, 얼굴에는 매일 좋은 화장품도 바르고 에스테틱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꾸 나이 들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어요.
왜 그럴까요? 교수님은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보고는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희숙 씨, 손과 목 관리는 하고 계신가요? 그 말에 희숙 씨는 네, 하며 눈을 휘둥그레 떴다. 얼굴에는 잔뜩 신경을 썼지만 손이나 목까지는 전혀 신경 쓰지 못했다고. 교수님은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상대방의 손과 목을 무의식적으로 봅니다. 특히 목은 피부가 얇고 피지선도 적어서 건조해지기 쉽고 주름도 잘 생깁니다. 움직임도 많아서 나이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교수님은 희숙 씨에게 밤에 관리할 때 목에도 얼굴과 똑같이 스킨토너를 바르고 그 위에 바셀린을 얇게 덧바르도록 권했다. 목에는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끌어올리듯이 발라주세요. 그 말을 듣고 희숙 씨는 곧바로 실천했다. 그리고 한 달 후, 교수님, 목이 전보다 훨씬 촉촉해지고 주름도 옅어진 것 같아요 라며 환한 미소로 이야기해 주었다고 한다. 마치 오래된 한복에 새로운 실크 안감을 대어준 듯 목선이 살아나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손이다. 교수님의 오랜 환자인 80세 윤순영 씨는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 다음 달에 손주 결혼식이라 사진을 많이 찍을 건데 이 손을 보여주기가 부끄러워서요. 확실히 설거지나 청소, 빨래 등으로 혹사당하는 손은 일상의 손상이 축적되기 쉬운 부위이다. 건조함과 자외선 노출이 쌓여 주름이나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기 쉽다. 교수님은 순영 씨에게 특별한 손 야간 관리를 권했다. 밤에 잠들기 전에 핸드크림으로 충분히 보습한 후 바셀린을 쌀알 2개 정도 바르고 면장갑을 끼고 주무셔보세요. 순영 씨는 매일 밤 그 관리를 꾸준히 했다. 그리고 결혼식 날, 그녀는 환한 미소로 교수님께 보고했다고 한다. 손주가 제 손을 잡고 할머니, 손이 보들보들해요 라고 말해줬어요.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 손은 단순한 피부가 아니라 손주를 위해 평생 헌신해온 할머니의 삶이 담긴 소중한 흔적이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가슴도 뭉클하게 따뜻해졌다. 손바닥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새겨져 있다. 그렇기에 더욱 정성껏 보살펴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교수님은 이어서 말했다. 팔꿈치나 무릎도 사실 나이가 아주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특히 무릎은 여름철에 치마나 반바지를 입었을 때 의외로 잘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수님의 환자 중 한 명인 77세 한미영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름만 되면 손주랑 수영장에 가곤 하는데 무릎이 거뭇거뭇해서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교수님이 권한 것은 목욕 후 보습 관리였다. 수분이 약간 피부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무릎과 팔꿈치에 바셀린을 발라주세요. 특히 무릎은 조금 더 많이, 가능하다면 가볍게 마사지하듯이 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미영 씨도 그 방법을 꾸준히 한 결과 무릎이 통통하고 부드러워져 시각적인 인상도 많이 달라졌다고 기뻐했다고 한다. 마치 겨울 가뭄에 시달리던 눈에 물이 차오르듯 생기를 되찾은 느낌이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외로 놓치기 쉬운 것이 귀 뒤와 귓불이다. 나이가 들면 귀 주변 피부가 처지면서 얼굴 전체 인상이 흐릿해 보이기도 한다. 귀 뒤나 귓불에도 바셀린을 부드럽게 흡수시켜주세요. 탄력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최성민 교수님의 이야기는 마치 옛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온화하고 어딘가 모르게 안정감을 주었다. 바셀린이라는 너무나 흔하고 소박한 존재. 하지만 그 속에는 피부를 보호하고 매일을 정성껏 살아가는 조용한 지혜가 담겨있는 듯했다. 밤의 관리는 얼굴만이 아니었다. 손도, 목도, 팔꿈치도, 무릎도, 귀도. 어느 한 곳이라도 자신을 부드럽게 보살피는 시간을 갖는 것이 내일의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 그 존재 자체로 위로받는 기분이랄까?
밤의 고요함 속에서 내 피부에 살며시 손을 대는 시간. 그 소중함을 실감하게 되면서 나는 그동안 신경 쓰지도 않았던 사소한 부분들에 자연스럽게 눈이 가기 시작했다. 문득 눈에 띈 것은 입가 주름이었다. 웃고 말할 때마다 깊게 패이는 입가 세로 주름. 특히 건조한 계절에는 입꼬리가 트거나 입술이 갈라져 신경 쓰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최성민 교수님의 영상 속에서 인상적인 말이 있었다. 입술과 그 주변. 이곳은 하루 종일 우리가 수백 번도 넘게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치하면 가장 빨리 피로가 나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수님의 환자인 80세 임경숙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요즘 입가 주름이 너무 도드라져서 웃을 때마다 거기만 신경 쓰여요.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하고요. 그런 경숙 씨에게 교수님이 알려준 것은 아주 간단한 관리법이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입술과 그 주변에 평소보다 약간 넉넉하게 바셀린을 바르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손가락으로 마사지하듯이 수고했어 하고 말을 거는 마음으로요. 처음에는 이걸로 바뀔까 하며 의심했던 경숙 씨도 3주 정도 지났던 어느 날 아침, 저도 모르게 입가를 거울로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한다. 왠지 모르게 웃기 편해진 것 같아. 그것은 주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표정에 자신감이 되돌아왔다는 의미였다. 건조함이 완화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간다. 미소에 망설임이 없어진다. 그런 변화가 아주 약간의 바셀린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작은 시도가 가져다주는 심리적 위안은 그 어떤 고가의 시술로도 얻기 힘든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눈가 관리. 최성민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다. 눈가는 얼굴 중에서도 특히 피부가 얇고 섬세한 부위입니다. 단 1mm의 잔주름이 그 사람의 인상을 크게 바꾸기도 합니다. 교수님의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눈가는 나이가 드는 곳이 아니라 나이를 비추는 곳이야. 그 말이 내 마음에 아주 깊이 남았다. 눈의 반짝임, 눈꺼풀의 탄력, 애교살의 촉촉함. 이 모든 것이 매일의 생활 방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일지도 모른다. 교수님의 조언은 이랬다. 눈가에 아이크림을 바른 후 아주 소량의 바셀린을 새끼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리듯 덧바르세요. 절대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올려놓듯이 너무 많이 바르는 것은 금물입니다. 두껍게 바르면 오히려 무거워져서 눈밑 처짐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쌀알의 절반 정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77세 신영숙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요즘 딸한테 왠지 모르게 인상이 부드러워지셨네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 기뻤죠. 거울을 보는 것도 조금씩 즐거워지기 시작했고 바셀린이 단순한 보습제가 아니라 내 마음까지 치유해주는 듯한 순간이었다. 얼굴이라는 것은 신기한 것이다. 젊었을 때는 파운데이션이나 화장으로 가릴 수 있었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피부 본연의 관리가 중요해진다. 그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이다. 세월을 쌓아왔기에 더욱 정성껏 보듬어주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마치 오랜 세월이 담긴 고택을 보수하듯 우리 피부도 보수하고 가꿔야 한다는 의미일까? 3개월 정도 매일 밤 꾸준히 발랐더니 어느 날 문득 제 손을 만져봤을 때 싶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준 이는 오랫동안 바셀린을 꾸준히 사용해 온 78세 문숙자 씨였다. 그녀는 예전에는 건조함으로 인한 가려움이나 잔주름으로 고민했지만 지금은 그 고민이 말끔히 사라지고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졌다고 한다. 처음 일주일은 특히 변하는 게 없었는데 2주, 3주 지나면서 손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 손주가 손을 잡았을 때 할머니, 손이 폭신폭신해요 라고 말해줬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라고 그녀는 웃으며 이야기해 주었다. 피부가 변하면 마음도 변한다. 매일의 작은 꾸준함이 결국 자신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최성민 교수님은 이렇게도 말한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성 피부나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를 가진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76세 서경희 씨, 젊은 시절부터 이마나 코에 피지가 잘 올라오고 성인이 되어서도 트러블이 잘 나는 체질이었다. 교수님, 바셀린이 좋다고 해서 얼굴 전체에 발랐더니 오히려 여드름이 심해졌어요. 교수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부드럽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지성 피부인 분들은 얼굴 전체가 아니라 건조하기 쉬운 부위에만 소량 사용하세요. 특히 T존, 이마나 콧대에는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지 분비가 활발한 부위에 바셀린을 두껍게 바르면 모공이 막혀 오히려 여드름이나 붉은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71세 고선희 씨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턱이나 입 주변에 트러블이 나는 분들도 적지 않다. 처음에는 건조함도 심해서 저도 모르게 다 발랐어요. 근데 여드름 난 부위만 악화되더라고요. 교수님께 상담했더니 염증 있는 부위에는 바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고선희 씨도 여드름이 잘 나는 부위는 피하고 볼이나 눈 밑 등 건조하기 쉬운 부위에만 밤에만 얇게 바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결과 붉은기가 가라앉고 건조함도 확실히 막을 수 있게 되었다고 온화한 미소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것은 다로마 오일과의 병용이었다. 특히 여드름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것이 바로 티트리 오일이다. 티트리는 항균 작용이 있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바셀린의 1, 2방울만 섞어서 신경 쓰이는 부위에 발라보세요. 이 방법으로 70대 유정림 씨도 오랫동안 고민했던 피부 트러블을 개선했다고 한다. 바셀린이 건조함을 막아주고 티트리가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두 가지 힘을 잘 활용해서 피부 균형이 맞춰졌다고 이야기했다. 마치 한의학에서 개인의 체질에 맞춰 약재를 사용하는 지혜와도 비슷하게 들렸다. 단,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사용 전에 패치 테스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사용할 때는 팔 안쪽이나 귀 뒤 등 눈에 띄지 않는 부위에 소량을 바르고 붉은기나 가려움이 나타나는지 지켜보세요. 아무 이상이 없다면 다음 날부터 얼굴에도 사용해도 좋다. 이것은 바셀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스킨케어 제품에 공통되는 자신의 피부를 지키기 위한 작은 습관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너무 많이 바르지 않는 것이다. 저도 처음에는 듬뿍 발라야 효과가 좋을 줄 알았죠. 근데 끈적거려서 잠들기도 힘들고 교수님께 상담했더니 쌀알 한 개면 충분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는 83세의 백인숙 씨다. 지금은 아주 소량의 바셀린을 손가락으로 따뜻하게 녹여 피부에 가볍게 올리듯이 바르고 있다고 한다. 바셀린은 피부 수분을 가두는 뚜껑입니다. 뚜껑은 가볍고 얇고 틈새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두껍게 겹쳐 바르면 오히려 숨이 막힙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성민 교수님의 말씀은 마치 인생의 교훈처럼 가슴에 스며든다. 오늘 밤도 또 세면대 거울 앞에서 나는 살며시 바셀린을 꺼내든다. 단쌀알 하나를 정성스럽게 부드럽게 피부에 펴바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내일도 또 건강하게 웃을 수 있기를. 지금까지 바셀린의 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언제, 어떤 순서로 사용해야 하는지 이 질문을 가진 분들도 분명 많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최성민 교수님이 오랜 경험을 통해 이끌어낸 밤 바셀린 루틴을 하나하나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의 끝인 세안부터 시작한다. 밤은 피부가 가장 지쳐있는 시간이다.
아침부터의 외부 공기, 자외선, 건조함, 그리고 화장품 잔여물. 그것들을 부드럽게 씻어내고 피부를 맨얼굴 상태로 돌려주자. 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손으로 만져서 미지근하다고 느낄 정도가 적당한 온도다. 비누나 세안제도 거품망을 사용해 풍성한 거품으로 부드럽게 감싸듯이 씻는다. 절대로 문지르지 않는다. 문지르지 않아도 거품이 노폐물을 감싸줄 거라는 믿음으로 살며시 헹궈낸다. 세안 후에는 수건으로 가볍게 눌러주듯이 물기만 제거한다. 완전히 닦아내지 않아도 괜찮다. 수분이 조금 남아있는 정도의 피부가 스킨토너가 더 잘 흡수되기 때문이다. 마치 좋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 피부를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늘 사용하던 스킨토너나 세럼을 바른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수분 앰플, 미백 에센스, 레티놀 등 자신의 피부 고민에 맞는 것을 선택하자. 포인트는 한꺼번에 많이 바르지 않는 것 하나하나를 정성껏 흡수시키면서 피부와 대화하듯이 발라나간다. 여기까지가 말하자면 기초 다지기다. 그리고 그 위에 등장하는 것이 바셀린이다. 최성민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셀린은 마무리입니다. 피부에 흡수된 수분과 미용 성분을 가두어 지켜주는 조용한 뚜껑 같은 존재입니다. 쌀알 1개 정도를 손가락 끝에 덜어 손바닥으로 살짝 녹인 후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른다. 눈가나 입가 주변은 조금 더 겹쳐 바르고 특히 건조함이 심한 날은 아주 조금만 더 추가해도 좋다. 그리고 목에도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흡수시키듯이 피부에 닿는 손가락이 나 자신을 위로하는 손길처럼 느껴지는 것이 신기하다. 게다가 남은 바셀린은 손등이나 손가락 끝, 귀 뒤에도 살며시 흡수시킨다. 여기에도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구나 생각하면서 조용히 바른다. 그 순간이 마치 명상처럼 느껴진다. K-뷰티의 빠른 흐름 속에서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랄까? 최성민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스킨케어란 자신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에게 고마워라고 전하듯이 내일의 나에게 또 잘 부탁해라고 말을 거는 것처럼요. 이 말을 떠올릴 때마다 바셀린을 바르는 시간이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삶의 태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떤 83세 여성이 이런 말을 했다. 저는 젊은 시절 피부 같은 건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밤에 바셀린을 바르고 있는 시간이 제일 마음이 편하네요. 그녀의 피부는 주름이 있었지만 부드럽고 따뜻해 보였고 무엇보다 온유함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 모습에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본 듯했다. 밤의 고요한 시간. 거울 앞에서 김서린 세면대에 서서 내 피부에 살며시 손을 댄다. 오늘도 고마워라고 중얼거리며 바셀린을 아주 조금. 그것만으로도 내일 아침이 조금 더 부드럽게 시작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마치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것처럼. 밤의 세면실. 조용히 손거울을 들여다보는 시간. 손가락 끝에 바셀린을 덜어 부드럽게 피부에 펴 바른다. 이 작은 습관이 어떤 이의 인생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는 81세 최명숙 씨, 산골마을에 사는 전직 유치원 교사였다. 옛날에는요, 그저 매일매일이 바빴어요. 일하고,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제 얼굴 거울로 제대로 볼 시간도 없었죠. 하지만 70세가 넘으면서부터 점점 피부 건조함이나 눈 밑꺼짐, 목 주름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뭔가 해보고 싶다. 근데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바셀린 건강법 특집을 보고 약국에서 사봤다고 한다. 쌌고 옛날부터 알던 거라서 별 거부감이 없었어요. 시험 삼아 발라봤는데
다음날 피부가 조금 촉촉해서 싶었죠. 그때부터 매일 밤 꾸준히 바르게 됐어요. 한 달, 2달 지나면서 아침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웃을 때 주름이 온화한 표정으로 보이게 됐어요. 아들 며느리가 "거머님, 요즘 혹시 특별한 관리라도 받으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명숙 씨는 흐흐하고 수줍게 웃었다. 제가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저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는 76세 홍정민 씨. 오랫동안 남편 간병을 해왔던 분이다. 솔직히 제 자신은 뒷전이었어요. 스킨케어는커녕 제대로 머리도 못 만지는 날도 있었죠. 어느 날 절친이 작은 병 하나를 건네주었다고 한다. "이거 발라봐. 피부가 편안해질 거야" 라고. 그게 바로 바셀린이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정민 씨였지만 밤에 간병 틈틈이 세수하고 살며시 바셀린을 바르기 시작했다. 단지 이것뿐인데도 신기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할까? 나 자신을 되찾는 시간이라고 할까? 한 달 후, 주간보호센터 직원분이 "정민 씨, 안색이 좋아지셨네요" 라고 말을 걸어왔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한다. 누군가 내 변화를 알아봐 준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바셀린을 바르는 시간이 제게는 다시 시작하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듯 지친 마음에 새로운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한 분, 89세 조영자 씨. 지금도 건강하게 홀로 살고 있는 여성이다. 매일 밤 주방 싱크대를 닦은 후 거울 앞에 서요.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고 바셀린을 쌀알 만큼만 덜어 부드럽게 피부에 흡수시키죠. 그 동작은 마치 차를 우리는 것처럼 정성스럽고 군더더기 없는 손길이었다. 뭐가 좋으냐고요? 비싼 게 아니라는 게 제일 좋아요. 부담 없죠. 설령 잠들기 전에 눈물이 난 날에도 바셀린을 바르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영자 씨는 한숨 돌리고 이렇게 말했다. 제가 거울 속에 지금 제 자신에게 비로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이 모든 분들의 이야기에 공통적이었던 것은 바셀린이 피부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준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나이가 들었기에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던 아주 작은 기적 같았다. 마치 우리네 삶의 지혜가 담긴 보물찾기처럼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하는 과정이었다. 최성민 교수님은 이렇게 말한다. 스킨케어는 미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말을 거는 시간입니다. 괜찮아. 오늘도 잘 해냈어라고.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 없는 자신만의 부드러움. 그것이 내일의 얼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밤도 또다시 찾아온다. 고요한 방에서 거울 앞에 서서 손가락 끝에 아주 약간의 바셀린을 덜어 수고했어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살며시 피부에 얹어보세요. 그 작은 정성이 내일의 당신에게 살며시 미소를 안겨줄지도 모른다. 피부는 매일 조금씩 변해간다. 거울을 보고 변했음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은 빨라도 3개월, 꾸준히 마주하면 1년, 그리고 10년. 바셀린은 결코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마법의 약이 아니다. 하지만 매일 밤 쌀알 하나만큼을 정성껏 덧바르다 보면 언젠가 그 꾸준함이 피부 깊은 곳에 확실히 남아 있을 것이다. 최성민 교수님은 이렇게 말한다. 피부는 세포의 집입니다. 매일의 식사와 수면, 기온, 습도, 스트레스.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다는 것은 그 숨결이 흐트러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피부 수분이 증발하기 쉬워지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피지막이 얇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바셀린은 단순한 보습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건조해져가는 피부 표면에 살며시 이불을 덮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건조함을 막아줌으로써 피부는 보호받는다고 느끼고 과도하게 각질을 만드는 것을 멈춥니다. 그것이 계속되면 피부 표면의 거칠거칠함이 줄어들고 안쪽의 수분을 저장하는 힘도 조금씩 돌아옵니다. 즉, 바셀린은 피부에 안정감을 주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지금까지 지켜본 환자들 중에는 70대 후반부터 바셀린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10년 후에는 10살 이상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들은 분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피부라는 것은 외부 세계와의 경계입니다. 그곳이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나이가 들더라도 촉촉함을 유지하는 것이 전신적인 젊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는 뒷받침된다. 바셀린을 바름으로써 피부 표면의 수분 증발량은 최대 98%까지 억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건조함으로 인한 염증이나 미세한 상처를 방지함으로써 콜라겐 분해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효과도 보고되고 있다. 즉, 바셀린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은 주름 예방에도 연결된다는 것이다. 최성민 교수님께는 정기적으로 피부 경과를 보여주러 오는 여성들이 있다. 그들 대부분은 피부뿐만 아니라 표정까지도 부드러워졌다고 이야기한다. 피부가 변하면 사람은 웃는 것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웃음이 늘어나면 인간관계도 생활 리듬도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교수님이 특히 인상 깊게 기억하는 분은 90세가 넘은 지금까지도 매일 밤 빼놓지 않고 바셀린을 바르고 있다는 아느니 씨이다. 아느니 씨는 80세가 넘어서 스킨케어에 눈을 뜨고 교수님의 조언을 받아 매일 밤 꾸준히 실천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와서 뭘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 와서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됐죠. 아느니 씨의 피부는 나이가 느껴지는 주름은 있었지만 촉촉함과 부드러움이 있었고 그 미소는 나이를 초월하여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최성민 교수님은 그녀를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느니 씨의 피부는 인생을 사랑한 사람의 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 후, 당신은 어떤 피부로, 어떤 표정으로, 누구와 웃고 있을까? 그 미래는 매일 밤 단 몇 분의 습관이 만들어줄지도 모른다. 오늘 밤도 쌀알 한 개만큼의 바셀린을 조용히 정성껏 피부에 얹어보세요. 그 꾸준함이 당신의 미래의 얼굴을 부드럽게 가꿔줄 것입니다. 피부에 손을 대는 것, 그것은 가장 가까운 자신에게 보내는 인사일지도 모른다. 아침 거울에 비친 얼굴에 살며시 손을 댈 때, 밤에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조용히 보습할 때, 우리는 피부를 통해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셀린이라는 소박하고 부드럽고 조용한 존재.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곁에 있어준 오랜 친구 같았다. 늘 의식하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 살며시 손을 내밀어준다. 아픔과 건조함을 감싸 안고 아무 말 없이 지켜봐준다. 그런 따뜻함을 나는 매일 밤 손바닥에서 느껴왔다. 최성민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다. 피부에 손을 대는 것은 자신에게 수고했어라고 말을 거는 것입니다. 건조한 부분에 바셀린을 바르는 것은 오늘 하루 당신의 노력을 누구보다도 자신이 보살피는 행위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젊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성껏 다루는 시간이 늘어가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게 되었다. 한때 일에 쫓기고 가족에게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가던 날들. 그 속에서 문득 깨달으니 나 자신에게 손댈 시간 같은 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잠들기 전 몇 분, 세면대 거울 앞에서 손을 모으듯이 살며시 볼에 바셀린을 흡수시킨다. 그 손끝에는 정겨운 기억이 깃들어 있는 듯해서 뭐라 말할 수 없이 따뜻한 기분이 든다. 마치 오래된 서랍 속에서 잊고 있던 보물을 발견한 듯한 느낌이랄까?
피부가 촉촉해지면 마음도 촉촉해진다. 마음이 촉촉해지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미소도 온화해진다. 우리는 얼굴의 주름을 지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름 너머에 있는 삶의 방식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이렇게 밤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늘 밤도 쌀알 한 개만큼의 바셀린을 손가락에 덜어 오늘도 잘 해냈어라고 거울 속에 나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리고 내일도 잘 부탁해라고 미소 지으며 이불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매일의 반복이 피부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생 그 자체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가꿔줄 것입니다. 단 하나의 조용한 습관이 당신의 10년 후의 얼굴, 그리고 마음을 천천히 정성껏 아름답게 변화시키기를.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